저를 너무 멋지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목소리부터 벌써 피트니스 냄새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은 운동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니세요? 예, 예, 안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 성을 바꾸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토커 이성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웃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고. 아, 네, 잘 안 들리시나요? 아, 네, 다시 시작할까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예, 그런 마음으로 또 메나테크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제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좀 편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는 그 자영업을 알아보다가 이렇게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6년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는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지만 네, 하나는 제 소중한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건강을 담보로 일하신다는 거 아마 거의 뼈저리게 느끼고 계시고 아마 지금도 자영업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사실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들의 임금, 더불어 또 부수적인 고정 지출에 대한 스트레스는 제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아주 직격탄이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부터 이제 제 체험 스토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잘했어요. 제 성격하고도 맞고 체대 출신은 아니지만 원체 운동을 좋아했던 저라 굉장히 신나게 사업을 하면서 3년 차에 여름에 저희가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큰 음악 소리? 그러니까 나이트 가면 막 엄청 크잖아요. 그런 음악 소리에 저는 계속 그 이 서킷 안에서 이게 서킷이라고 그래요. 서킷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킷 안에서 운동 지도를 했어야 됐고 또 파이팅을 해드려야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암만 건강한 성대를 하더라도 문제는 생기겠죠. 그래서 직원들하고 항상 이비인후과에 가서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원들마저도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그러던 차에 3년 차가 딱 됐는데 의뢰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큰 병원에 좀 가셨으면 좋겠다. 별거 아니래요. 그냥 한 2주 정도만 그 폴립만 제거하면 되니까 겉에 있는 거 살짝 제거하면 되니까 가서 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고 수술을 받고 와라. 아, 네, 알겠습니다. 2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건강에 무지했던 저라 절대 그냥 의사 말이 철칙이네요 하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대 위에 누웠던 제가 문제였던 거죠. 간단히 폴립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옆쪽에 이제 근육, 성대 쪽도 이제 근육이잖아요. 그 근육 안쪽도 염증이 심한지라 근육을 파냈죠. 어떻게 생각하면. 예, 그쪽을 제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주 말을 못한 게 아니고 2달 반을 말을 못했어요. 예. 저는 진짜 목소리, 중간에 이거 거짓말이겠지? 중간에 목소리도 한번 내봤거든요. 아니요,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목소리 잃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2달 반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점주가 없는 사업장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2달 반이면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제 에너지가 사실 저도 제가 부모님한테 감사한 건 제 건강한 육체를 주셨던 거. 근데 저한테 딱 맞는 제 분위기로 맞춰놨던 이 사업장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회복을 하고 나서 뭐 거의 뭐 조리 이런 단계 없이 또 열심히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뛰는 대로 돈은 되니까. 근데도 참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은 아픈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대 쪽도 사실 그냥 조용히 지나갔던 부분. 그런데 이제 그해 겨울이에요. 갑자기 3가지의 질병이 왔습니다.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 척추 협착 돌출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9개 다발성 근종 자궁 안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은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저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업장은 운영을 해야 되고 계속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진행을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운이 좀 좋았나 봐요. 병원에서 일단 얘기를 했던 거는 저는 서울 성모, 집 근처에 있는 서울 성모병원, 그다음 중대병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서울대병원까지 제가 이 과를 다 다니면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뭐냐? 척추는요,
돌출 부분은 제거하시면 되고요. 심을 박으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자궁. 스팟이 너무 안 좋아요. 9개 너무 많네요. 그냥 자궁 드러냅시다. 그리고 세 번째 전신 류마티스. 이게 진짜 이 통증 속에 사는 분들을 보면 제가 눈물부터 나요. 마음이 아파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그 세 대학병,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타이레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통증이 커지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어가면서 지내면 됩니다. 였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운이 좋았다고 하고 말씀을 드린 게 그 사이에 지인을 통해서 제가 생식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전 자연 치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병원에 제 몸을 맡겼다면 아마 인조인간이 됐을 거예요. 앞뒤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자궁도 빼내고 척추도 없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이제 그것도 검증이 필요하니까 초음파로 자궁을 봤을 때 전혀 9개가 보이지 않고요. 시간만 오래 끌었어요. 계속 안 보인다고. 초음파를 돌려가면서 안 보인다고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병원 측이었고, 그래서 이제 치유가 됐고, 그 전신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도 안정적이게 됐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도 척추협착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혀 지금은 제가 이게 구두라는 걸 신을 수가 원래 없거든요. 근데 구두까지 신고 지금 뭐 오늘 하루 왼종일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는 거죠. 또 운이 좋게 생식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계신 저희 이제 스폰서님들께 메나테크를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서 좀 알아보지 않냐고 해서 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MET를 들었고, 사실 제가 지금 건강이 치유가 되고 이거에 대해서 메나테크를 먹으면서 치유의 과정에서 이것이 사업이 되겠고 또 미래의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접었죠. 지금 하고 있었던 피트니스 센터를. 예, 기간이 안 되는데 그냥 저 방 빼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 접었는데 이제 거기서 인수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 돈을 건지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에 와서 사실 MET 과정에서 MVP를 하고 골드 ED라는 직급을 빨리 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뛰었죠. 미친 듯이. 그러니까 너무도 이게 너무 제 몸에 기적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골드 ED를 일찍 성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골드 1을 성취하고 PD를 가야 되는데 이 목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문제가 생기신 거예요. 진짜 건강한 집안에 왜 이런 우환이 있어야 되는지 전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요. 저 하나로 족한데 왜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는 뇌종양 사기 교모세포종이라고 양방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는 지금 불치로 나오고 심지어는 조직검사까지 다 꺼려합니다.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것도 여러 명의 그러니까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던 중에 진짜 그 조직 검사만 해달라. 그게 판정이 암으로 나와야 항암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항암에 대한 거를 저는 알지만 사실 이분들은 항암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남 이녀인데 나머지 형제들은 다 항암을 오케이를 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항암과 방사선을 다 하셨습니다. 엄마는. 네, 일단 조직 검사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이 메나테크 제품이 사실 강의를 들으면 좋아요. 특허자를 보면 더 좋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일까? 저도 이 마음에 조금 의심이 있었나 봐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어떡하지라는 생각 이거보다도 사실 엄마가 너무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니까 그냥 요양병원까지 제가 따라가서 간병하겠다고 하고 거기서부터 열심히 진짜 메가요법으로 밥 들어오는 거 다 거절하고 이 제품만 주구장창 24시간을 드시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뭐라 하셨죠. 근데 일단 살려면 먹어.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1차 항암 끝나고 엄마의 생애에 그렇게 예쁘고 건강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동영상을 다 촬영해서 항상 제가 이제 동생들하고 공유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호자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항상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항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또 가족분들이 계셨잖아요. 이래 항암 때문에 건강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2차 항암 들어가야 돼. 3차 항암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사실 근데 그거를 저는 신념이 있었죠.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기란 사실 아빠도 그랬고 다들 다 약간 무지하셨으니까 좀 안타까웠던 거지만 일단 중요한 건 교모세포종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3개월 시한부 인생 판단을 받았고요. 거의 임상으로 봐서도 1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희 엄마 3개월 진단이라는 거 받았지만 2년까지 예, 사셨어요. 그래서 너무도 저희한테는 처음에 3개월 들었을 때는 진짜 마무리할 시간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고 남겨진 사람도 가시는 분도 시간을 마무리하고 가셨던 거에 진짜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여담이라기보다 병원 측에서는요. 엄마를 돌아가시기 전에 MRI를 한번 찍어보자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종합병원에서 전화가 오긴 되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지시가. 그래서 왜냐고 물었어요. 저 MRI를 촬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MRI를 찍고 나서 더 나아지신다면 제가 찍겠습니다. 지금보다. 그게 아니라면 전 거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임상 자료로 쓰고 싶대요. 참 그분도 용기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호자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병원 측은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건 기적적으로 사실 2년 동안 가셨다는 거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간병을 하면서 호스피스 병동까지 저는 가서 이제 간병을 했었는데 제가 엄마를 보내드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웰빙. 우리는 지금 웰빙을 위해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웰다잉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죽음 임박하신 분들만 입원이 가능하신 데인데 거기를 이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셨지만 사실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실까지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느낌. 진짜 엄마가 저희 엄마는 진짜 깨끗하게 너무도 예쁘게 사실 간호사님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어떤 성직자가 와도 이렇게 깨끗하게 너무 편안히 돌아가신 분은 없었다. 근데 저는 끝까지 에메르토스 메나폴 잊지 않고 계속 쿠출 식사까지 다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은 없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또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한 1년 8개월 됐을 때 아빠가 이제 식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건 또 무인 일인가? 왜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뭐 우리가 더 겸손할 일이 더 있나? 이제 이런 게 되게 컸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모님 두 분을 서울 성모병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을 했거든요. 병실이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가 문제가 아니고 엄마는 사실 제 얘기를 그래도 따라 주셨는데 아빠가 문제인 거예요. 이제 식도암이다 보니까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80세 분이 사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뭐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는 생각도 왜냐하면 아빠가 너무 이 메나텍이 부정적은 아닌데요. 호의적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식도암 3기인데 그걸 먹을 일은 더 만무하고요. 그래서 식도암 때문에 그 통증으로 인해서 사실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처치할 수 있는 건 계속 진통제 투입이에요.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아마 양방의사들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저를. 몰핀까지 제가 딱 들어온다 보니까 팩에 몰핀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2팩을 맞으시고 사실 선망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네. 아빠가 아닌 아빠 모습으로. 제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치의 선생님한테. 제발 부탁드리건데 통증을 잠재울 수 있으면 제가 더 몰핀을 맞겠지만 아니면 저희 아빠께 말씀드려 주세요. 못 하신다고. 이 통증 잡을 수 없다고. 왜냐면 물을 한 모금도 못 드셨기 때문에 한 3주 정도에 15kg가 빠지셨어요. 이거는 80세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사실 수 없어요. 15kg가 빠지면. 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그래도 제가 좀 약간 투쟁을 했죠. 좀 좋게 얘기해서 이렇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그러면 아버님,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했던 얘기예요. 아버님, 물 한 모금이라도 죽 한 숟갈만 드시면 제가 퇴원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아빠 여기서 방법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있었으니까 사실 고열이 나더라도 금방 다운시킬 수 있어요. 열을. 예, 그런 거 전문이시잖아요. 병원은. 그래서 메나포를 또 엄청 많이 먹였죠. 그때부터. 한 3일을 고열에 시달리셨어요. 그건 이제 호전이죠. 그리고 나서 죽을 드시기 시작을 하는데 한 그릇을 그냥 뚝딱 드시는 거예요.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안에 와서 일반 식사도 제가 그 국물이나 죽 같은 데다 메나폴 너무 좋잖아요. 비싸긴 비싸지만 제일 중요한 무생무치예요. 이렇게 드시게 하기가 본인은 모르세요. 왜 치유가 됐는지. 그래서 지금도 정기건설 가시면 물어봐요. 자꾸만 의사 선생님들이 3개월차, 6개월차 이제 가잖아요.
갔었을 때도 물어봤어요. 식사를 하실 수 있다고요? 진짜 국물을 드시고 김치를 드신다고요? 네. 뭐라고는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중요한 건 그쪽에서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의 판단이 어떻게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빠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도 괜찮으시고 사실 그 15kg 빠진 몸도 지금 다 원상 회복돼서 지금 체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아마 더 관리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메나테크는 축복의 통로이자 또 이 메나테크 안에 있는 이 에메로토스라는 것은 기적의 물질이면서 축복, 감사의 물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오롯이 그냥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좋아요는 있는데 이거를 진짜 엄마 아빠한테 써서 이게 있을까? 근데 아직도 가족분 중에 지금 저희 딸하고 올케들만 알아요. 이걸로 회복이 되신 줄을. 그리고 큰올케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그 식도암 한우 카페를 들어가 봤는데 식도암은 사실 좀 회복 불가능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거의 이게 먹는 게 안 되다 보니까 굶어 죽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셨다는 것도 너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이 제품도 아빠 엄마한테 전달은 했지만 저는 나름 어차피 엄마는 돌아가셨지만 너무도 잘 보내드렸다. 내가 메나테크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 예. 저희 가족 뭐 여러 가지 체험은 되게 많긴 많지만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아빠 엄마 제가 어쨌든 부모 덕에 태어났잖아요. 효도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아빠도 회복을 저 슬슬 하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골드 1위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PD를 갑자기 하고 싶더라고요. 마무리를 좀 어쨌든 1차는 찍어야겠다 해서 나와서 저를 계속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 이제 스폰서님들과 함께 PD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거꾸로 돌아갔어요. 극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PD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체험살이 재밌죠? 네, 그런데 이제 체험살이만 얘기하고 내려가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다들 멋지고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예,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강의를 하죠.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멋지고 안정적인 미래 원하지 않으시나요? 네. 메나테크라는 사업은요, 사실 무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평생 풍요로운 연금 소득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엄마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 느꼈던 건 뭐냐,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어요. 메나테크는. 그게 얼마나 컸는지는 전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었거든요. 돌아가신 후에 증여와 상속 업무를 하면서 사실 나가면 거의 돌아가신 분의 그 저기 재산, 증여나 상속이 되고 나면 거의 한 40, 50%는 나라가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매번 세금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나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반 이상을 다 내라 그러지? 근데 또 중요한 건 메나테크를 함으로써 이 인쇄소득이 저한테 굉장히 새로운 개념으로 다시 다가왔다는 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세금 내나요? 정지만 대표님 저희 세금 내나요? 안 내죠. 3.3% 띄고 나오는 게 현 금액이긴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라가 참 배부를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이렇게 팬데믹을 넘어서서 이제 엔데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는 했지만 계속 변하고 있고 지금 변화된 세상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MBT 69기 수강생 분들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세상은 변했고요. 또 이 변한 이 세상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정된 미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걸 더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바꾸시고요. 여기에 안내해 주신 스폰서 밀착하셔서 이 시스템 안내하는 대로 오롯이 그냥 아까 펜벨트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냥 나를 안착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세요. 내가 성공자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항상 꿈을 꾸십시오.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흐뭇하고요.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주 과제가 아마 드림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림보드
작성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 드림보드 작성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 나이에 지금 내가 다 성인이 다 돼서 애들도 다 낳는데 뭐 내가 드림보드를? 처음에 이러면서 MET를 수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그 꿈세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요. 그 꿈을 위해 변화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는 드려야죠. 네, 여러분입니다. 예, 제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스폰서들이 많습니다. 예, 너무도 감사드려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서 응원과 지지를 아끼시지 않는 저희 스폰서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도 또 애석하게 여기에 안 계신 스폰서님 두 분이 여기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어요. 제가 복이 많아요. 황영 대표님과 김창선 대표님. 네, 네,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 8년차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스폰서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좋아요. 다 계셔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MET라는 귀한 자리에 저를 또 세워주신 권현수 대표님,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MET 수강생 여러분들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에 계셔야 해요. 예, 꼭 이 자리 잃지 마시고 내 자리라고 딱 점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했잖아요.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MET 69기 파이팅! 네, 다시 한번 갑니다. 글로벌 BNB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